안녕하세요. 시간은 최소화, 성적은 최대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이민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해설 강의 시작해 볼 건데요. 우리 단답형을 선생님과 함께 하는데 이 단답형 앞부분 문제들 쉬운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풀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객관식 앞부분과 단답형 앞부분 문제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부분의 내용들 그리고 이 단답형 앞부분의 내용들을 먼저 50분 동안 빠르게 풀어보세요. 그리고 남은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들 있죠. 20번, 21번, 그리고 29번, 30번 이런 고난이도 문제들은 남은 4, 50분 동안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시간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적 올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22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22번 문제. 네, 평행이동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평행이동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이 있었죠. 자, 점의 평행이동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자, 지금 2,-1을 x방향으로 y방향으로 각각 a만큼 그리고 5만큼 이동했다. 자, 그러면 우리 점의 평행이동은 단순하죠. 그냥 이동한 만큼 더하기만 하면 됐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 더하기 2,4로 갔구나. 그런데 주어진 그 결과물이 4,b라고 하네. 자, 그럼 여기에서 a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렇죠, 2라는 것을, b가 4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답은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도형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했었죠? 자, 도형의 평행이동은 이렇게 x와 y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의 식을 내가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 라고 하면, 자, 이때 a만큼 b만큼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반대로 x에서 a를 뺀 것을, y에서 b를 뺀 것을 대입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결과물은 어떻게 되더라? f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한 도형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던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 앞부분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각 문제당 1분 내외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해설을 차근차근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 여러분들은 문제풀이는 1분 내외로 다 풀어주어야 해요. 자, 23번으로 갈게요. 자, 지금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2차 함수 그리고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어떤 위치 관계들이 있었고 그 위치 관계를 판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일단 2차 함수를 내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mx 더하기 n이라고 가져오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 둘의 교점을 찾고 싶다면 그 교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해 뭘 했었죠? 그렇죠. 저기 이 둘이 만나야 하잖아요. 이 둘이 만나야 하니까 둘을 갖다고 놨었죠. 자, 그 둘을 갖다고 놔준 그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 2차 방정식의 뭘 찾았다? 그렇죠. 실근을 찾았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 교점의 x좌표를 찾고 싶으면 이 방정식의 실근을 찾으면 됐고, 내가 교점의 개수가 궁금하면 이 실근의 개수를 찾으면 되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 2차 방정식의 실근 개수는 기억나요? 자, 판별식으로 찾았던 거. 내가 교점이 2개이고 싶어? 그럼 실근이 2개이면 되지. 그러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크면 되네. 교점이 1개이고 싶어? 그러면 실근이 1개이면 되지. 그럼 판별식이 0이면 되죠. 교점이 없고 싶어? 그러면 근이 없으면 되지. 자, 그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됐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우리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선 어때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와 직선의 식을 자, 먼저 방정식으로 만들어야죠. 자, 둘을 서로 같다고 놓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을 우리가 판별식을 사용하기 위해 한쪽 변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판별식 자, 보아하니 B'을 이용할 수 있겠어요. 자, 무슨 뜻이냐? 6이 2의 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B' 3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게 어때야 돼요? 그렇죠. 0보다 커야 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K가 0보다 커야 되네? 그러면 K는 10보다 작아야 하네. 그럴 수 있는 뭘 찾는 것이냐? 이런 거 문제에서 잘 체크해야 합니다. 자, 자연수 K입니다. 자연수 K. 자, 저럴 수 있는 자연수 중에 제일 큰 거. 자, 그게 뭐겠어요? 그렇죠. 9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9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이런 판별식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거 단번에 떠오르지 않았다면 반성해야 합니다. 자, 꼭 정리를 해두고 지나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24번으로 갈게요. 24번은 연립 2차 방정식 문제였어요. 자,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미지수가 x, y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연립할 때 미지수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자, 미지수를 줄이려고 보면 내가 x로만 이루어지게 하든 y로만 이루어지게 하든 식을 변형하자는 건데 자,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거죠. 자, 무슨 뜻이냐? 1차식을 y는이라고 풀어보세요. 그러면 2x-1이네. 즉 y 대신 2x-1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y 대신 2x-1로 바꿀 수 있다는 뜻. 그러면 x로만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미지수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x로 대신 대입한 자, 방정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4x제곱 마이너스 12x 자, 플러스 9는 0이니 바로 인수분해 됩니다.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자, 그래서 x 뭐 나왔어요? x는 2분의 3이 나왔네요. 자, 이걸로 끝내면 안 되죠. y까지 찾아줘야죠. 자, 그래서 2분의 3을 대입을 하면 y는 그쵸 2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각각 내가 찾고 있던 알파, 베타 자, 그 둘을 곱해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네, 3이라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죠. 자, 연립방정식은 미지수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2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5번까지는 계속해서 3점짜리 문항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절대 걸리면 안 되고요. 내가 이런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막혔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개념은 꼭 정리를 해놓고 지나가야 합니다. 자, 25번은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였느냐? 보아하니 두 개의 1차 함수가 주어졌어요. 직선이 되겠죠. 자, 그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자, 두 직선의 위치관계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선들의 위치관계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직선들의 위치관계 어떤 것들이 있었죠?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평행 그리고 수직입니다. 자, 이렇게 직선이 평행할 때랑 또 일치할 때도 있었고요. 또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한 점에서 만날 때 중에 특별하게 수직일 때가 있었던 거죠. 자,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 2가지 유형. 자,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 2, 3학년 때 가서는 절대 이거를 이렇게 친절하게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다 끝나기 전에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해요. 자, 평행할 때는 어때야 되겠어요? 기울기가 같아야겠죠. 자, 그래서 두 기울기가 같아야 돼. 일치할 때도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일치할 때도 기울기 같아야 돼. 자, 근데 조심해야죠. 평행이랑 일치랑 조건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자, 평행은 절대 만나지 않게 계속 평행선을 달려가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둘이 같지 않기 위해서는 y절편이라도 달라야겠죠. 자, 그래서 평행할 땐 y절편이라도 달라야 돼. 자, 일치할 땐 y절편까지 완벽하게 같아야 돼. 자, 그렇다면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선 둘이 기울기만 달라도 한 점에서 만나죠. 수직이기 위해선 어때야 됐죠? 그렇죠.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우리 기억하면서
자, 평행할 때의 조건을 가지고 저 1차 함수 두 개를 보세요. 기울기 둘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2분의 a랑 b분의 1이랑 같아야 돼. 자, 그러면 2a 양변에 곱하면 ab는 2다 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볼게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 더하기 1과 b 더하기 2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자, 이거 전개하려고 보니까 ab가 있는 것 같아. 그쵸? 전개를 해볼까요? 자, 전개하니까 ab 있고요. 자, 그리고 2a, 그리고 b, 그리고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ab 내가 구했잖아요.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2a 더하기 b에다가 자, 대입하면 여기 2가 2였죠. 자, 대입하면 그제서야 4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2a와 b를 더한 값이 최소기만 하면 된다. 자, 이때 떠올려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단번을 떠올려야죠. 자, 그게 뭐예요? 합의 최소값을 물어봐? 자, 그렇다면 반드시 함께 떠올라야 되는 게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죠. 자, 산술기하 평균은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거나 곱의 최대값을 물어볼 때인데, 자, 그 항들이 반드시 양수인지는 확인을 해야 하고요. 자, 그럴 때 합의 최소값은 어떻게 됐죠? 2루트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요게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죠. 자, 요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렇죠.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a와 b 대신에 뭐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2a와 b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a와 b 대신에 2a와 b를 대입한 걸로 한번 부등식을 작성해 봅시다. 자, 그럼 2루트, 자, 2a와 b의 곱. 자, 거기다가 더하기 4까지. 자, 그러면 적어놓고 보니까 a, b 곱 내가 이미 찾아놓은 게 있네. 자, 요 자리에 2를 대입해보세요. 자, 그러면 루트 안이 4가 되고, 자, 2와 2를 곱한 4 더하기 4. 그래서 결과물은 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즉 a 더하기 1과 b 더하기 2의 최소값은 8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이용해서 구해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거, 산술기하 평균 두 항이 다 양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조건이 반드시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습니다. 자, 이 조건이 꼭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조건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꼭 밑줄을 쳐두고 시작을 하세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네, 26번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4점짜리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4점짜리 문제들부터는 아무래도 조금씩은 시간이 더 걸리게 되죠. 자, 우리 4차 방정식. 자, 이렇게 이런 4차 방정식, 4차 다항식을 보자마자 만약에 내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떠올려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내가 3차, 4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해야 된다. 그러면 요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만약에 공통인수가 있으면 무조건 그걸로 묶어봐야죠. 근데 지금은 없죠. 자, 그렇다면 혹시 인수분해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나? 지금 안 되죠. 자, 그렇다면 혹시 보기차식으로 되어 있거나 제곱의 제곱식면 또는 만약 지금과 같이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치환을 이용할 수 있죠. 자, 또는 특이한 케이스인 대칭형으로 되어 있어도 그에 따른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자, 이도저도 아닐 경우 마지막 최후의 보루, 그게 뭡니까? 네, 인수정리 이용하는 거예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어떤 이런 3, 4차 방정식들, 다항식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푸는 문제선 안에서는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린 지금은 여기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니까 바로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어떤 부분을 치환하는 게 좋겠어요? 자,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kx. 자, 이걸 우리가 간단히 다 a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항식이 어떻게 변해요? a 더하기 2 그리고 a 더하기 6 더하기 3으로 변하죠. a에 대한 2차 식으로 변했습니다. 자, 는 0,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이제 왠지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지게끔 식이 변하고 있어요. 인수분해만 되면 딱인데 딱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3과 5로.
그래서 a 더하기 3과 a 더하기 5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끝나는 거 아니죠. 자, a라고 내가 치환을 했으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놔줘야 돼요. 자, a는 원래 뭐였어요? 저 x제곱 더하기 kx였죠. 자, 원래 주인으로 돌려놔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 문제가 틀린 친구들은 여기서부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실근과 허근을 다 가져야 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떠올려 보세요. 우리 실근과 허근을 다 가진다. 자, 허근은 언제 나왔어요? 허근은? 네, 우리 이런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자, 내가 만약 여기다 적을게요. 만약 어떤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단 하나의 허근이라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렇지 않죠? 무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나왔죠? 자, 근데 그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딱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한 근이 만약에 이렇게 a 더하기 bi 꼴이면 자, 다른 허근은 뭐였어요? 반드시 그것의 짝꿍, 켤레였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켤레와 자기 자신 켤레끼리만 이렇게 같이 짝지어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허근은 혼자 나올 수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둘이 짝지어서 나옵니다. 자, 그렇담 여기 2차 방정식,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얘가 허근 하나 실근 하나 절대 나올 수 없다. 여기서 허근이 나온다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여기서 허근이 나온다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허근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죠? 허근과 실근 모두 다 나왔다 그랬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허근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실근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케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확인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나누어서 확인해 보지 못했다면 여기서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또 여러분들 뭘 기억해야 될까요? 허근, 실근. 자, 뭘로 판단하죠? 그렇죠, 판별식. 자, 허근은요, 판별식으로 어떻게 판단해요? 0보다 작다. 실근은요? 그렇죠, 0 이상이다 떠올려야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판별식. 내가 만약에 2차 방정식 ax제곱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자, 만약 판별식이 0이었어요. 그럼 어땠죠? 저 중근을 가졌죠. 이때도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그렇죠. 이때도 실근이에요, 이거. 하나의 공통된 실근을 가진 겁니다.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가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어요. 그렇다면,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요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요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또는 자, 요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 이상이고 그리고 요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0 미만이다를 만족해야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을 각각 판별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케이스. 첫 번째 2차 방정식인 이것의 판별식이 0보다 작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그 옆에 있었던 x제곱 kx 더하기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0보다 같거나 크길 바랍니다. 자, 그럼 판별식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b제곱 마이너스 4ac k제곱 마이너스 12. 여기서는 k제곱 마이너스 20. 자, 여기서부터는 또 뭐예요?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것쯤은 사실 여러분들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우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자, 여기다가 적을게요. 여기다가. 자, 2차 부등식 얘기가 나오면 선생님은 항상요, 여러분들, 자, 웬만해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2차 부등식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게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고 싶어요. 자, 여기서 알파가 더 작은 값이라 하면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이 2차 함수는 x축과 어디에서 만난다? 그쵸?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근데 0보다 작은 부분이면 그 사이 부분, 그래서 x의 범위를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알파와 베타 사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죠. 이쯤은 여러분들 그림 안 그려도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만약 내가
0보다 큰 부분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자, 이 윗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때는 두근 바깥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부분이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그림을 안 그리고도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도에 해요. 근데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헷갈린다라고 하면 그림을 그렸을 때 풀어지지 않을 부등식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걸 기억을 해두고 자, 요 2차 부등식을 풀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왼쪽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떠올리면 자, 저것은 는 0이 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k축과 만나는 점이 자, 마이너스 2루트 3과 플러스 2루트 3이겠죠? 자, 그러면 그 아랫부분이니까 당연히 k의 범위를 뭐라고 적겠어요? 마이너스 2루트 3, 2루트 3 사이다 이렇게 적겠죠. 그림 안 그리고 바로 답할 수 있는 정도가 이제는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k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 있어요? 네, 마이너스 2루트 5와 2루트 5 두 군데 있죠. 자, 여기는 우리 두 근의 바깥 범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작거나 2루트 5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같거나 작거나 같거나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네요. 자, 이 허근도 만족하고 이 실근도 만족하고 AND 관계예요. 그리고 관계예요. 자, 그러면 나는 뭘 찾아야 돼요? 이 둘의 그쵸, 교집합 부분을 찾아야죠. 동시에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 자, 바로 보이면 너무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수직선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왼쪽에 마이너스 2루트 3에서부터 2루트 3까지의 범위랑 여기는 뻥뻥 뚫려 있습니다. 뻥, 뻥. 자, 그리고 또 마이너스 2루트 5 이하 또는 2루트 5 이상인 범위. 근데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럼 만족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의 결과물은 지금 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황스럽죠? 자, 그럼 아직 우리 두 번째 케이스 남았거든요. 그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였냐면 왼쪽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되고 오른쪽 방정식은 허근을 가질 때 자, 그러니까 판별식을 지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두 번째 케이스를 위해서 자, 이제 판별식을 얘가 실근 가져야 되니까 0 이상 자, 얘가 허근 가져야 되니까 0 미만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0 이상이면 자, 어느 부분이에요? 이 윗부분. 그러니까 두근의 바깥 범위. 자, k가 그러면 2루트 3 이상이다. 자, 또 마찬가지 여기서는 0 미만이니까 두근의 사이 범위.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5와 그리고 2루트 5 사이. 자, 이것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수직선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왼쪽은 마이너스 2루트 3 이하 또는 2루트 3 이상이야. 자, 오른쪽은 마이너스 2루트 5부터 플러스 2루트 5 사이야. 자,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걸 결과물로 적으면 자, 마이너스 2루트 5 초가 마이너스 2루트 3 이하야. 자, 그리고 또는 2루트 3 이상 2루트 5 미만이야 라고 했는데 자, 아까는 해가 없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 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걸까요?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 걸까요? 합집합을 찾아야 되는 걸까요? 자, 이때는 우리가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인 거죠? 그럴 때는 뭐예요? 얘네 둘의 또는 관계를 찾을 때는 이 둘을 합집합해서 찾는 거죠. 해가 없는 거랑 얘. 그러면 얘네요, 얘. 합집합하면.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나오면 반드시 꼭 밑줄 치고 잘 챙기세요. 자, 내가 찾는 건 뭐예요? 자연수 K예요. 자연수 K.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자연수 K면요. 지금 내가 저기다가 적은 부등식 중에서 어느 부분만 보면 되는 거냐면 결국 자, 마이너스 2루트 마이너스인 부분은 아예 볼 필요도 없어. 그쵸? 양수인 부분만 보면 돼요. 양수인 부분 중에서 2루트 3보다 크고 3 이상이고 자, 그리고 2루트 5 미만인 이 부분만 보면 돼요. 양수인 부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자연수 K 자, 뭐와 뭐 사이에 있는 자연수지 그걸 알아야겠죠.
자, 내가 무리수가 대략 얼마쯤인지 이걸 잘 판별이 안 될 때, 자,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냐면, 자, 여기 있는 이 무리수를 내가 루트 안에 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루트 12죠. 자, 대략 이 루트 안을 내가 이거보다 바로 직전에 작은, 이거보다 직후에 큰 제곱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무슨 뜻이냐? 3의 제곱. 또 그거보다 큰 또 4의 제곱. 자, 그러면 대략 얘는 3, 4 사이에 있는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점 얼마 얼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루트 안에 다 넣어보세요. 그럼 루트 20이고 이거보다 작은 제곱, 루트 16, 이거보다 큰 제곱, 루트 25. 자, 그렇다면 루트 20은 4와 5 사이에 있는 4점 얼마 얼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3점 얼마 얼마, 4점 얼마 얼마 사이에는 자연수, 그게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자연수는 4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풀이가 길게 느껴졌겠지만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개념을 잡아줘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의 풀이는 이렇게까지 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꼭 내가 혹시 선생님이 말해준 개념 중에 놓친 것은 없나 한 번씩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27번으로 갈게요. 자, 27번은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문제였는데 합성함수, 역함수 문제도 언제나 출제가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일단 먼저 주어져 있는 가나 조건은요. 자,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요. 이렇게 조건이 적혀 있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최대한 주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 조건들을 최대한 여러분들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뭐부터 여러분들이 챙겨봐야 되냐? 저기 저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 뭘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구나. 자, 그러면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어떤 건데요?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1대1 대응 뭐예요? 1대1 대응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했어요. 어떤 거? 첫 번째, 일단 1대1이어야 돼요. 즉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돼. 서로 하나하나씩 대응되어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1대1 함수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남은 공역이 없어야 돼. 남은 y값이 없어야 돼. 라는 뜻입니다. 자, 즉 여기서는 지금 정역도 공역도 다 저 x집합이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자, 이렇게 함수 대응을 그릴라 하면 자, x에서 x집합으로 보내주는 건데 마일 0, 1, 2 마일 0, 1, 2 양쪽에 5개씩 있죠. 전부 다 하나씩만 대응되고 그래서 남는 y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내가 기억을 해두면서 이제 가조건을 봅니다. 자, 가조건에서는요. 합성함수 ff-1.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f 합성 f-1. 자, 이것은 그쵸? 마이너스 1을 먼저 f에 대응하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f에 대응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자, 그 옆에 있는 역함수에 1을 대입한 거. 자, 그 둘을 더했더니 4다라고 했습니다. 자, 당황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래 봐야 나올 수 있는 함수값들은 f로 보낸 함수나 역함수로 보낸 함수나 함수값은 여기 있는 5가지 종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고민해 보세요. 제 얘는 마일 0, 1, 2 중에 나와야 하는 애고요. 얘도 어때요? 마일 0, 1, 2 중에서 나와야 하는 애예요. 자, 근데 둘이 더해서 4가 나왔다? 그럼 어떤 쌍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고민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쵸? 2와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런 얘기고 얘도 이런 얘기구나. 자, 일단 가조건에서 내가 확실히 얻어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역함수에다가 2를 대입한 것이 2네.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것이 2네. 자, 그리고 f 합성함수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은 역시나 2네. 자, 두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대응은 뭘까요? 자, 일단 역함수 마이너스 2 대입해서 2 나왔어. 그러면 거꾸로 f에다가는 2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2가 나왔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즉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2를 거꾸로 보냈더니 2가 나왔어. 그러니까 2는 마이너스 2로 보내. 요걸 내가 확실히 알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마이너스 1을 f로 보냈는데 다시 한 번 더 f로 보냈더니 2가 나왔어.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f-1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얘가 어딘지를 모르니 또 걔가 2로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쵸? 자, 그러니 당황하지 말고 얘를 미지수로 한번 놔보세요. 그럼 내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식이 두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뭐예요? 마이너스 1은 일단 내가 A로 보냈어. 자, 근데 그 A는 결국 또 F에서 어디로 보내졌어? 그렇죠? 2로 보내졌어 라는 이 두 가지 식을 내가 얻어낸 거예요. 자, 저 합성함수의 의미란 이 두 가지 함수값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A가 무엇일지가 이제부터 관건일 것 같죠. 자, 이 A를 찾아내기 위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어차피 나올 수 있는 함수값은 5가지 안에서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자, 근데 자, 그 5가지가 지금 뭐뭐뭐뭐 있냐면 얘 후보는 마일, 0, 1, 2. 자, 그래서 여기 A에 들어갈 것도 똑같이 지금 마일, 0, 1, 2. 자, 이 후보들 중에 제외해야 될 것을 빨리 삭제를 해버립시다.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일 수 있을까? 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 A가 마이너스 2면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로 갔어. 자, 저기 있는 저 대응을 보세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로 갔어.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두 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벌써 탈락. 자, A가 마이너스 1일 수 있을까? 즉,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가도 될까? 자, 여기서 보세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가도 될까? 여기까지는 안전해. 자, 근데 마이너스 1은 그러면 2로 가도 될까? 마이너스 1은 다시 2로 가도 될까? 이게 말이 돼요? 두 개로 갈 수 없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탈락. 자, 지금 다 뭐 때문에 탈락이에요? 1대1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1대1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0이 될 수 있을까? 마이너스 1이 0으로 갈 수 있을까? 자, 마이너스 1이 0으로 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괜찮아요? 자, 또 역시나 0으로 간 게 2로 갈 수 있을까? 0으로 간 게 2로 갈 수 있을까? 이것도 뭐?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살려요. 자, A를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이 1로 갈 수 있을까? 자, 마이너스 1이 1로 갈 수 있을까? 자, 그러면 그 1로 간 게 다시 2로 갈 수 있을까? 1은 2로 갈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일단 살려. 자, 그럼 마지막으로 A가 2일 수 있을까? 자, 그럼 마이너스 1이 2로 갈 수 있을까? 자, 마이너스 1이 2로 갈 수 있을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2는 2로 갈 수 있을까? 2는 2로 갈 수 있어요? 안 되네. 2는 이미 마이너스 2로 가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또 탈락. 자, 남은 건 A가 0과 1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확인할 케이스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케이스를 나누겠습니다.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다가 요거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울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런 대응 관계를 두 가지를 그려볼게요. 자, 하나는 케이스 분리. 일단 첫 번째는 A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자, 두 번째는 A가 1로 갈 때입니다. 자, 그러면 A가 0으로 갈 때는, A가 0일 때는, 자, 무슨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 0으로 간다. 자, 얘는 마이너스 1이 0으로 가야 돼. 자, 그리고 또 0으로 간 건 2로 가야 돼 라는 뜻이죠. 0으로 간 건 2로 가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다 그린 상태고, 또 A가 1이라는 건 또 무엇인지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요. 자, 먼저 2가 마이너스 2로 간 건 정해져 있었던 거고, 자, 마이너스 1이 1로 가야 돼. 자, 1로 간 건 2로 가야 돼. 자, 여기까지 정해졌습니다. 자, 그럼 내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힌트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나 조건. 자, 나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나 조건은 K가 0, 1일 때 이걸 다 만족해야 돼. 그러면 K에다가 0 대입해도 만족하고 1 대입해도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 K에다가 0도 대입하고 1도 대입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그렇다면 K에다가 0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이것 또한 만족해야 되고, 또 K에다가 1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이것 또한 만족해야 돼 라는 뜻이 바로 나입니다. 자, 그러면 나 조건을 한번 만족하도록 저기 있는 저 대응 관계를 완성시켜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1번 케이스.
자, 여기서 아직 내가 대응되지 않은 게 마이너스 2랑 1이잖아요. 쟤네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나 힌트를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단 0 함수값이 2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 함수값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자, 둘이 곱해서 0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자, 남아있는 함수값의 후보가 마이너스 1과 1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디로 가야겠어요? 그쵸,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음수로 가야겠죠. 아,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로 갈 수밖에 없어. 나 조건 때문에. 자,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로 갔고, 자, 1의 함수값 모르는데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0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어차피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건 1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도 성립하네요. 자, 그럼 얘 1로 가도 되네. 다 성립하네. 가나 조건 다 만족하는 대응관계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오케이. 자, 이번 케이스도 한번 다 되는지 볼게요. 자, 이번 케이스에서는 일단 주어져 있는 내가 찾아낸 함수값들을 하나씩 적어보면 자, 마이너스 1은 1로 가고요. 그리고 1은 2로 가요. 둘이 곱해서 0 이하가 될 수 없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탈락. 자, 뭐만 남았어요? A가 0일 때 요 케이스만 남았네요. 요게 내가 찾고 있던 F 함수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내가 찾아야 되는 함수값은 F0, F1, F2였거든요. 자, F0은 어디로 갔어요? 2로 갔어요. F1은 어디로 갔어요? 1로 갔어요. F2는 어디로 갔어요? 마이너스 2로 갔어요. 대입해서 계산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17에서 4를 뺀 13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네요. 자, 우리 이런 1대1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들을 활용해 이렇게 함수를 완성하는 이런 문제에 자,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이용하는 문제 중에 아주 괜찮은 문제에 속할 수 있어요.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8번이에요. 사실 원래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28번쯤 되면. 근데 선생님이 보기엔 이 28번이 꽤 쉬웠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은 한 4점짜리 초반에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쉬웠을지 만약에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보고 또 내가 맞췄다 하더라도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도 같이 보세요. 자, 집합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자, 그리고 이런 연산식이 나오면요. 선생님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집합 문제는 웬만해서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해결이 쉽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전체 집합 안에 A 집합과 B 집합이 있는데 자,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지 가나를 볼게요. 일단 가. 자, 가에는요. A와 B 여집합의 합집합 그리고 B 빼기 A 그러니까 B 차집합 A. 자, 이 둘은 자, 어느 부분을 나타내는지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A와 B 여집합의 합집합 어디예요? A 다 색칠해야죠. B의 여집합 다 색칠해야죠. 그러면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을 제외한 자, 나머지 부분 다 그쵸? A와 B 여집합 여기 다. 자, 그러면 B에서 A를 뺀 차집합은 어디예요? 자, B 부분에서 A를 걸러낸 나무 부분 딱 요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는 요거 빼고 다였고 지금 이번에는 B에서 A를 뺀 차집합은 또 여기예요. 자, 둘은 절대 지금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 보여요? 자, 절대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서 주어진 이 두 집합은요.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절대 겹치는 원소가 없다는 얘기. 자, 그럼 이 가 조건에서는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합과 여기에 들어있는 이 원소들의 합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데 겹치는 원소가 아예 없어. 자, 그렇담. 자, 내가 여기다가 자, B에서 A를 뺀 차집합을 만약에 합을 K라고 한다면 자, 이 원소의 합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6배니까 그렇죠. 6K라고 놓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자, 겹치는 원소가 아예 없으니까 그렇다면 자, 이쪽에 있는 원소들을 다 합한 게 K인데 자, 그걸 제외한 원소들을 다 합한 건 6K야. 자, 그렇다면 전체 원소의 합은 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7K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겹치는 원소가 아예 없으니까 각각의 합을 다 더해주면 그러면 전체 원소의 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원소? 합? 내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뭔데요? 저기 주어져 있는 거 다 더해.
1, 2, 4, 8, 16, 10, 32. 다 더해. 그럼 뭐예요? 네, 63이거든요. 그럼 K가 뭐란 얘기예요? K는 9란 얘기네. 자, 지금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부분에 있는 원소들을 다 합했더니 9란 뜻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길래 합이 9일까? 이걸 원소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내보세요. 어떤 원소들끼리 더하면 합이 9가 될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저 왼쪽에서 작은 숫자들 중에서 찾아야 될 것 같고, 자, 그것들 내가 아무리 어떻게 조합을 하더라도 1과 8로만 합을 9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B에서 A를 뺀 차집합 부분에는 뭐가 들어있었을 것이다? 여기는 바로 1과 8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나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나 조건에서는 A와 B 합집합 원소의 개수가 5개밖에 안 된대요. 자, 그러면 이 5개 원소 중에 나는 이미 합집합 안에서 몇 개의 원소를 이미 고정했어요. 2개의 원소를 찾아냈거든요. 자, 그럼 남은 건 몇 개예요? 3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남은 부분, 자, 여기 A 집합 안에는 원소가 3개밖에 못 들어가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냐면 지금 A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A 원소에는 최대한 작은 원소들로만 3개를 구성시키면 되겠네. 자, 남아있는 원소들이 뭐 없었거든요. 자, 2, 4, 16, 32 요거 4개밖에 없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작은 애들로만 구성하면 되겠네요. 자, 제일 작은 3개 골라서 넣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A집합에는 2와 4와 16이 있었겠다. 나머지 32는 저기 밖에 있었겠구나 라는 걸 금세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인 A의 원소의 합은 자, 제일 작은 상황은 요거 3개가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20이다 라는 것을 금방 얻어낼 수 있죠. 자, 풀이 엄청 간단하죠. 뭘 그렸더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더니 자, 그래서 집합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9번 가볼게요. 혹시 느껴지나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문제들이. 그래서 이번 학평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 난이도가 조금 낮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자, 29번 나름 최고 난이도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엔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체도형이 나왔거든요. 자, 이런 입체도형 나중에 이제 기하를 선택해서 배우면 많이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중학교 이후로 입체도형 잘 안 보고 있었죠. 자, 그래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입체도형이 전부 변의 길이가 똑같은 뿔이래요. 모든 모서리 길이가 A인 정사각뿔, 또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B인 작은 또 정사각뿔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림에다 하나씩 표시하면서 볼게요. 자, 여기서 모든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뿔 큰 거 하나, 자, 그리고 거기 안에 작은 정사각뿔이 또 있는데 자, 그때는 변의 길이가 B로 줄어듭니다. 자, 그러할 때 또 어떤 조건이 주어졌나 볼게요. 그러할 때 자, 그때 두 정사각뿔의 부피합이 2루트이다 라는 정보를 1번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자, 1번 정보 다시 적어 놓을게요. 부피합이 2루트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보는 AF 길이가 2야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는 여기다가 적어둘게요. AF 길이는 2야 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정보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제 사각형 ABFE의 넓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오겠습니다. 자, 내가 두 가지 조건을 활용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보세요. 부피합. 나 저 정사각뿔 부피합 구할 줄 모른다. 그러면 자, 우리 중학교 때 개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뿔 부피 어떻게 구했습니까? 뿔 부피. 가장 단순한 게 이제 원뿔이니까 원뿔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뿔이 이렇게 있으면 자, 밑넓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높이 필요하죠? 자, 그 두 개를 가지고 우리 뿔 부피 어떻게 구했어요? 부피는 밑넓이에 높이를 곱하고 3분의 1 해주면 어떤 뿔이든 다 부피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정사각뿔. 자, 밑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밑면 전부 다 길이가 AA로 둘러싸여 있는 자, 정사각형이니까 자, 정사각형의 넓이 A제곱에 자, 높이가 필요합니다. 자, 높이.
저 높이를 찾기 위해서 저 O에서 밑면에다가 수직으로 내렸을 때 얘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정도는 눈치채야죠. 정사각뿔이니까 정가운데로 떨어집니다. 정가운데는 어디예요? 바로 밑면에, 네, 정가운데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저 높이를 찾기 위해서 뭐만 알면 되겠어요? 네, 여기 지금 자, 요 직각 삼각형이 보이나요? 자, 요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높이에 해당하는 걸 찾고 싶으면 자, 여기 밑변의 길이만 알면 되겠네.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밑변의 길이 어떻게 될까요? 대각선의 절반 길이. 자, 근데 그 대각선은 A, 피타고라스한 루트 2A, 루트 2A의 절반 2분의 루트 2A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저기서 저렇게 보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자, 이쪽에다가 따로 떼어서 다시 볼게요. OA, 자, 수선의 발을 I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A고 자, 밑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A인 자, 높이를 찾고 싶어요. 높이 어떻게 될까요? 자, 몇 대 몇이에요? A는 생략할 수 있죠? 1대 2분의 루트 2, 1대 2분의 루트 2, 양분의 2 곱해요. 2대 루트 2? 몇 대 몇이에요? 루트 2대 1? 자, 빗변 대 밑변이 루트 2대 1? 뭘 떠올려야 돼요? 특수각 삼각형. 우리 45도짜리 많이 봤죠? 자, 루트 2대 1대 1. 그럼 밑변하고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높이가 2분의 루트 2a겠구나. 자, 높이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부피 구하는 거 이제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커다란 정사각뿔의 부피를 자, 요거 그러면 지울게요. 정사각뿔의 부피는 V1이라고 할게요. 자, 밑면의 넓이 A제곱이고요. 자, 높이 방금 찾았죠? 2분의 루트 2A. 자, 그리고 거기 앞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V2 작은 정사각뿔은 자, 전부 다 한 변의 길이가 B로 바뀌었으니까 A를 B로 바꿔주기만 하면 부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이 둘을 어떻게 했더니 네, 이 둘을 더했더니 얼마가 나왔대요? 2 루트 2가 나왔대요. 하나의 간단한 식으로 써볼까요? 자, 그러면 6분의 루트 2로 둘 다 묶어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남은 것은 A세제곱, B세제곱. 자, 요게 2 루트 1에 자, 그럼 루트 2 약분할 수 있고요. 자, 그로 인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 12다라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자, 요걸 내가 1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네, AF 길이. 자, AF 길이가 어디였어요? 다시 한번 큰 그림을 볼게요. 자, AF 길이는 여기였습니다. 자, 앞면이 정삼각형이죠. 앞면에서 봐야죠. 자, 앞면에서 자, 여기 F에서부터 A까지 너무 그림이 지저분해요. 자, 우리 이런 입체 도형에서는요. 그림을 좀 떼다가 단면으로 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앞면만 떼어다가 볼게요. 자, 앞면은 정삼각형이었겠죠. 자, 이 정삼각형에서 O, A, B가 있었고 자, E, F가 있었는데 주어진 정보는 A, F 길이, 요게 1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 2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A와 B로 저 2를 이용한 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A는 이 한 변의 길이였고요. 자, B는 이 한 변의 길이었어요. 자, 여기 지금 다 정삼각형이거든요. 자, 제 2는요. 자, E에서 F까지의 거리인데 쟤를 어떻게 A와 B로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F에서 수선을 내려봐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나 이거 밑변 높이 구할 수 있을까요? AB로? 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자, 보세요. 자, 이 정삼각형이잖아요. 수선을 내려요. 그러면 요만큼의 절반 길이는 얼마예요? 그렇죠. A의 절반 길이 2분의 2. 자, 여기도 그대로 내려와서 자, 요만큼의 B의 절반 길이 뭐겠어요? 2분의 B. 그럼 밑변 길이는 구했어요. 자, 높이만 AB로 표현해 봅시다. 자, 높이 구하고 싶어요. 자, 요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 정삼각형 높이에서 여기 작은 정삼각형 높이를 빼주면 되겠네. 전체 정삼각형 높이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A죠. 자, 그래서 2분의 루트 3A에서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높이 뭐가 되겠어요?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B니까 그 높이는 역시나 2분의 루트 3B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루트 3B를 빼주면 됩니다. 자, 나는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을 하면 자, AB 그리고 E에 관련된 식을 하나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 피타고라스. 자, 그래서 자,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우리 한번 A, B에 대한 식을 얻어봅시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2의 제곱은, 즉 4는 자, 밑변의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그리고 높이의 제곱, 2분의 루트 3으로 묶어서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여기 4분의 1, 자, 여기 4분의 3이 나오는데 자, 이 4, 4를 자, 저쪽 좌변으로 다 넘겨줍시다. 그러면 4, 4 넘겨서 16 됐고요. 자, 여기 있는 우변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해보니까 자, A제곱은 총 몇 개? 4개. 자, B제곱도 총 몇 개? 4개. 자, 중간항 뭐예요? 2AB 마이너스 6AB. 그러면 마이너스 4AB. 자, 여기서도 또 약분이 되죠. 자, 약분할 거 약분하고 나면 여기 플러스 4였죠? 자, 약분할 거 약분하고 나면 자, 그러면 결국 4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식 하나 더 얻었어요. AB에 대한 식. 자, 얘를 2번 식이라고 할게요. 자, 주어진 2개의 조건을 가지고 식 2개를 얻어냈어요. AB에 대한 식. 자, 나 이제 AB 구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라고 해야죠.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주어진 A, B 항을 이 식을 보세요. 자, 세제곱식이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자, 3차식이지만 저 3차식과 요 2차식을 보면 떠올려야 되는 곱셈 공식이 있잖아요. 자, 어떤 곱셈 공식이요? 자, 그 곱셈 공식 덕분에 저 두 식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곱셈 공식 뭘 떠올려야 될까요? 자, 곱셈 공식이자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인수분해 공식 뭘 떠올려야 될까요? 자, 뭐겠어?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A 더하기 B랑 저기 있는 저 나와 있는 식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자, 그럼 자, 주어진 걸 대입해 봅시다. 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12였고요. 자, A 더하기 B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주어져 있는 4를 대입하면 자, 그래서 A 더하기 B가 3이라는 걸 얻었습니다. A와 B를 완벽하게 구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역시나 또 그냥 식 하나를 더 얻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내가 A와 B를 정확하게 꼭 구해야 할까를 의구심을 가지면서 정작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원하는 답은요, 바로 요거였습니다. A, B, F, E. 이거 뭔 사각형이죠?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였어요. 자, 그럼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윗변, 아랫변 더해요. 2분의 1이에요. 거기다가 높이 곱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넓이, 자, S는요. 자, 윗변 길이 뭐예요? B죠. 아랫변 길이 뭐예요? A죠. 자, 높이 뭐예요? 여기 내가 구해냈죠. 이걸로 식을 일단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식 만들어 봅시다. 윗변, 아랫변 더해요. 자, 2분의 1 해주고, 자, 높이 2분의 루트 3, A 마이너스 B 이걸 구하면 끝입니다. 자, 그럼 더하기 나온 것 여기다가 3 대입하면 되겠다, 그쵸? A 빼기 B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A 빼기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주어져 있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씩 가지고 A 빼기 B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고민해보면 네, 내가 알고 있던 그 공식들의 변형을 이용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자, A 빼기 B를 구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 이 합을 가지고 차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보통 뭘 많이 이용하냐면 자, 우리 합 제곱에서 4AB를 빼면 그게 뭐예요? 차 제곱이다. 자, 요걸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차를 구하려면 합과 AB 곱을 알면 돼요. 자, 그러면 곱을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곱은요 2번과 3번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즉 다시 자, 여기 있는 3번식을 완전 제곱식을 한번 풀어 헤쳐보려고 해보세요. 자, 그런데 내가 저기 있는 2번 값을 아는 거잖아요. 자, A 더하기 B 제곱 알아요. 얘 알아요. 자, 둘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여기다가 중간항 뭐만 더하면 돼요? 3AB를 더하면 되는 거 알죠? 자, 그럼 주어져 있는 합 대입하고 자, 이 값 대입하면 자, 내가 AB의 곱을 알 수 있습니다. AB의 곱 얼마예요? 3분의 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AB의 곱자리에 3분의 5를 대입합니다. 합은 지금 3이었죠. 그러면 차는 어떻게 돼요? 대입하면 3분의 7. 차의 제곱은 3분의 7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걸 이용을 해서 자, 차 자리에 이제 뭐라고 대입하면 돼요? 3분의 7에
루트를 씌운 루트 3, 루트 7. 자, 그러면 그 앞에 2분의 루트 3. 그리고 그 앞에 2분의 1까지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넓이 계산해 볼까요? 3, 루트 3, 루트 3 약분하고요. 3은 살았어요. 자, 그러면 4분의 3 루트 7이 나왔어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뭐였어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32S제곱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 32에 자, 방금 나왔던 S가 4분의 3 루트 7이었어요. 4분의 3 루트 7의 제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2에 16분의 9, 7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약분할 거 약분하고 자, 18, 7과 함께 곱해주면 126이라는 답이 나오게 됐네요.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만약에 처음에 좀 당황스럽다면 그건 입체도형이 나와서일 텐데 막상 주어진 조건, 첫 번째 조건 부피 가지고 식 만들어내고 두 번째 조건 AF 가지고 식 만들어냈더니 되게 익숙한 두 개의 다항식이 나오면서 아, 뭐야, 이 둘을 가지고 곱셈 공식 이용하면,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요. 주어진 조건들을 꼭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는 걸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3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0번 문제가요. 선생님이 이제 바로 오늘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모의고사를 보고 난 직후에 선생님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어땠니? 라고 물어봤더니 전체적으로 쉬었대요. 30번만 빼고. 30번만 빼고. 그래서 30번이 역시나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힘들게 하는 문제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30번 왜 어려웠을까? 한번 문제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가 2차 함수랑 1차 함수. 2차 함수랑 직선이에요. 자, 그 둘이 서로 뭐라 그랬냐면 만나는 두 점 AB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과 함께 볼게요. 자, 여기 지금 2차 함수, 자, 그림이 매우 오밀조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자, 2차 함수랑요. 그리고 자, 직선. 자, 둘이 서로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만났냐? 라고 봤더니 자, 여기 A점하고 B점에서 만났대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지금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그 원이 2차 함수와 4점에서 만난대요. 자, 선생님이 그러면 자, 벌써 자, 두 가지 조건을 알아냈습니다. 일단 둘이 서로 2차 함수랑 직선이 교점이 만들어졌는데 그 교점의 좌표가 AB야 라는 첫 번째 조건. 자, 그리고 이걸 첫 번째 조건.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그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졌어. 원 C. 자, 두 번째 조건 원 C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원 C 위에 지금 지름의 한 점들인 A, B와 함께 O점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P점도 있어요. 반대로 됐죠. 예, A, B, OP 전부 다 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 자, 어떤 조건이 또 붙어 있냐면 여기 보세요. 삼각형 ABP 넓이와 AOB 넓이가 서로 5배 차이만큼 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지금 여기 ABP 삼각형과 잘 보이나요? ABP 삼각형과 자, 그리고 AOB 삼각형, 되게 작은 삼각형이죠. 자, 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5배 차이 난다. 자, 근데 이 두 삼각형은요, 지금 밑변 하나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넓이가 5배 차이 난다는 건 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높이가 5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높이가 5배만큼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세 번째 조건은 자, 지금 두 삼각형 PAB와 그리고 또 OAB 두 삼각형의 자, 높이가 얘 높이가 5배만큼 차이가 난다
일단 이렇게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항상 느끼는 건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일수록 주어진 문제의 조건들을 정확하게 먼저 식으로 쫙 깔아놓을 수 있는가, 일단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차함수와 직선과의 교점을 AB라고 했다. 자, 근데 지금 이차함수 주어줬거든요. y는 a의 x제곱, 직선의 식 주어졌거든요. mx 플러스 4a. 자, 그러면 이 둘의 교점의 좌표는요, 우리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당연히. 자, 뭐 같이 떠올려야 돼요. 이 둘을 갖다고 놓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자, 이 둘을 갖다고 놓은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었겠죠. 그러면 주저 말고, 자, 이 둘이 같을 거라면 나는 저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해볼까? 그러면 얘네들의 실근이 알파 베타란 뜻이잖아. 자, 그래서 자, 우리 여기는 A와 B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자, 여기 x좌표 알파, 자, 여기 x좌표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뜻은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라는 뜻.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다 라는 걸 보자마자, 자, 뭘 같이 떠올려야 돼요? 자, 나는 식으로 만드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자, 이 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내가 놓은 순간 주어져 있는 이 문자들과 내가 알파 베타를 둔 거랑 서로 관계식을 만들 수 있어야죠. 자, 뭘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근과 계수의 관계는요, 여러분, 대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 속에 살며시 스며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 봅시다.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것은, 알파 베타랑 곱한 것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a분의 m. 자, a분의 c,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식은 여기까지. 첫 번째 조건에서는 요만큼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어요. 자, 두 번째 조건 이용해 봅시다. 저 4개의 점이 원위에 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그림을 다시 볼게요. A, B는 지름이라고 했고요. 지름. 자, 그러니까 여기 정중앙에 원의 중심이 있어요. 자, 여기 반지름. 자, 그리고 자, 이 원에 P와 O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여러분들, 뭐가 보여야 되냐면 원주각이 보여야 됩니다. 원주각.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 중학교 때 정말 마르고 닳도록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원주각. 자, 우리가 만약에 지름의 원주각을 물어본다면 뭐라고 바로 답해야 돼요? 그렇죠, 수직, 직각 90도다 라는 걸 바로 말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러니까 내가 원위에 있는 세 점이 있는데 그 세 점으로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한 변이 이렇게 지름을 차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원주각이 90이니까 90도니까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서 내가 뭘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한 변을 지름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두 개나 보이잖아요. 얘를 지름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 자, 이쪽 여기 원주각 90도. 또 이쪽도 지름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 여기 또 90도. 잘 보이나요?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저기서 제 수직, 직각 관계를 갖는다는 걸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뭘 이용해야 될까? 자, 여기 지금 두 변이 서로 수직이다. 여기도 두 변이 서로 수직이다. 이용해야겠죠. 자,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알아낸 정보가 뭐냐면 여기서 결국에는 수직관계를 이용해야겠다라는 걸 얻어냈습니다. 자, 우리가 직선에서 수직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뭘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떠올려야죠. 자, 뭐랑 수직관계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OA 선분과 그리고 OB 선분이 먼저 수직이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직각삼각형, 자, PA 선분과 PB 선분이 서로 수직관계여야 했어요. 자, 그렇다면 OA, OB 서로 수직관계에 있다는 건 두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이제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식으로 만들려면 두 점이
좌표로 완벽하게 주어져 있어야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좌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A 좌표. x는 내가 알파라고 놨어요. 자, 그러면 결국 얘는 알파 콤마 이차함수에다 넣겠습니다. a 알파 제곱이 되겠죠. 자, b의 좌표는 베타 콤마 a 베타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얘는 0,0이고요. 자, p의 좌표는 네, 문제에서 k, fk라고 했는데 f가 자, a, k 제곱이 되겠죠. 자, 저걸 가지고 내가 선분의 기울기를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5a. 자, a에서 5를 빼겠습니다. 그럼 알파 빼기 0분의 a 알파 제곱 빼기 0. 자, 그럼 뭐 0은 하나마나.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OB, B에서 5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베타 빼기 0분의 A 베타 제곱 빼기 0. 자, 그러면 여기도 자, 이렇게 했더니 이 둘이 마이너스 1이다. 자, 보아하니 알파 약분되고 베타 약분되고 자, 그러면 A 제곱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네. 근데 여러분들 반가워해야 돼요. 자, 이렇게 문자와 식이 자꾸 막 난무해져 갈 때는 최대한 자꾸 식을 간단히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앞에서 내가 구해낸 것 중에 얘를 간단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단번에 보이잖아요. 자, 그게 뭐예요? 이거. 알파 베타 값이 마이너스 4였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뭐라는 것을?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A는 양수 2분의 1이라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A를 찾았어. 그럼 내가 이제 이 A를 어디에다가 다 대입할 수 있냐면 자, 아까 알파 더하기 베타 A분의 M이라고 했죠. 자, 여기다가 A에다가 2분의 1 대입해보세요. 그럼 난 이제 이걸 뭐라고 바꾸실 수 있어요? 2M. 자,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있는 이제 이 A점도 다 뭐라고 바꾸실 수 있어요? 알파 콤마 2분의 알파 제곱. 자, 여기도 B의 좌표를 나 뭐라고 바꾸실 수 있어요? 자, 베타 콤마 2분의 베타 제곱. 저기 있는 저 P의 좌표도 뭐라고 바꾸실 수 있어요? K, 2분의 K제곱 다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자, 두 번째 수직관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자, 두 번째 수직관계. 자, PA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자, P에서 A를 뺄까요? 자, 그러면 K 빼기 알파 X 증가량분의 또 2분의 K제곱에서 2분의 알파 제곱. 2분의 1로 묶었습니다. 자, 그것이 기울기가 되고 역시나 P에서 B 빼는 걸 할까요? 자, 그러면 K에서 베타 X 증가량분의 또 Y 증가량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야 라는 식을 얻어냈어요. 자, 그럼 자, 보아하니 여기 제곱 빼기 제곱 그러니까 곱셈 공식에 의해서 자, 약분되죠. K 플러스 알파만 남죠. 자, 그리고 여기도 둘이 약분하면 K 플러스 베타만 남죠. 자, 그리고 2분의 1, 2분의 1 앞에 4분의 1 나오고 그게 마이너스 1이에요. 자, 4분의 1, 4를 양변에 곱해서 마이너스 4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조금 반가워야 됩니다. 뭐가 반가워야 되냐면 자, 이 안에 이걸 전개하면 내가 알고 있는 식들이 딱 반갑게 나와요. 알파 더하기 베타 알잖아요. 알파 베타 알잖아요. 자, 대입해 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아까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합은 2m이라고 구해냈고요. 자, 그리고 차는 마이너스 4라고 구해냈어요. 식이 간단해지죠? 마사마사 지워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얻어진 K와 M의 관계는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냐면 K제곱 더하기 2mK는 0. 자, K로 묶을 수 있죠? 그럼 K 더하기 2m은 0이니까 K가 0일 순 없죠. 마이너스 2m이라는 관계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자, A 아까 얻었고요. K와 M에 대한 관계식 하나 얻었는데 자, 내가 K랑 M을 완벽히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의 조건만으로는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번째 조건을 가지고 여기까지 얻어냈는데 자, 아직 마지막 조건이 남아있어요. 저거. 자, 두 넓이가 5배 차이 난다. 즉 높이가 5배 차이 난다 라는 걸 이용을 안 했어요. 이걸 이용해 봅시다. 자, 높이가 5배 차이 난다는 거 그림에서 볼게요. 자,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같은 밑변을 가진다 했을 때 높이는 저 P에서 수직으로 내린 길이, O에서 수직으로 내린 길이가 되겠죠. 자, 우리 이 길이 어떻게 구하죠?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수직으로 내린 길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길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길이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 거리로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 거냐면 자, 바로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자, 우리 어떻게 했었죠? 바로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원점에서부터요. 직선. 지금 직선의 식을 한쪽 변으로 다 몰아준 거. mx 플러스 4a. y. 자, y는 마이너스 y로 넘어오죠. 자, 4a는 a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거리. 그게 뭘까요? 그쵸? 자, 여기 앞에 있는 m과 마이너스 1을 각각 제곱을 해주고, 자, 그리고 주어져 있는 점을 x, y에다가 대입해주고, 그러면 남은 건 이네요. 절대값 씌워주고, 요거죠? 자, 근데 하나 더 구해야 되는 높이가 있어요. 자, 그 구해야 되는 높이는 P점, 그러니까 k, 2분의 k 제곱에서, 자, 똑같은 직선 m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자, 루트 m제곱 더하기 1, 자, 분의 역시나 x에다가 y에다가 대입하면, 자, mk 마이너스 2분의 k 제곱 더하기 2 절대값입니다. 이 둘이, 자, 얼마나 차이가 나야 된다고요? 네, 여기에다가 5를 곱한 것이 이거여야 한다. 자, 즉 요걸 조금 더 깔끔하게 적기 위해서 분모 필요 없는 거 먼저 약분시켜주고, 자, 그러면 반대가 됐죠. 여기에다가 얘가 더 짧은 길이잖아요. 여기에다가 5배를 한 게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자, 좌변은 10이 남았고요. 자, 우변은 절대값 mk 마이너스 2분의 k 제곱 더하기 입니다. 자, 얘를요 지금 얻어냈어요. n과 k에 대한 관계식이죠.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자, 지금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까 두 번째 조건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k와 n의 관계식 여기 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 둘을 연립해서 mk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두려워 마세요. 자, 뭐가 더 간단한 식이에요? 얘가 더 간단한 1차식이잖아요. 얘는 2차식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뭐 하면 될까요?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입해 봅시다. k에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 2m을, k에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 2m을 대입해요.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4m제곱에, 자, 여기서도 4m제곱에다가 2로 나눠. 그러면 2m제곱. 마이너스 2m제곱이죠. 여기서도 마이너스 2m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4m제곱이 되겠죠. 자, 플러스 2 절대값은 10이다 라는 것을 얻어냈어요. m에 대한 정보. 자, 절대값. 자,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니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0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 이것이 플러스 10 아니면 마이너스 10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플러스 10일 때를 계산해 보면요, m제곱은요 플러스 10일 때 2 넘겨요. 8이죠. 마이너스 4 나눠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말이 돼요? 안 되겠죠. 제곱이니까. 자, 그리고 마이너스 10일 때 그러면 넘겨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로 나눠요. 3이죠. 이건 양수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m제곱이 3이란 얘기고, m은 뭐란 얘기? 그쵸? 양수니까 루트 3. 자, 그러면 m을 찾아냈으니까 여기 m 루트 3 대입하면 k도 구할 수 있어요. 자, k는 뭐란 얘기? k는 마이너스 2 루트 3이라는 걸 얻어냈습니다. 와, 자, mka 다 구했어요. 자, 그 기나긴 과정을 통해 mka 다 구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원했던 건 내가 구한 그 mka를 가지고 결국 fk 곱하기 g 마이너스 k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k는 내가 지금 마이너스 2 루트 3이라는 걸 얻어냈으니까 요거랑 g에, 자,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붙여서 2 루트 3을 대입한 것을 찾아내라. 자, 지금 우리가 a는 2분의 1이라는 걸 얻어냈거든요. 자, 그래서 자, m도 루트 3이라는 걸 얻어냈거든요. 자, 여기다가 각각 주어진 함수값을 대입해서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2 루트 3 대입해보세요. 자,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3의 제곱. 그러면 10이겠죠. 자, 2 루트 3 대입해보세요. 자, 그러면 루트 3에 자, 2 루트 3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f 함수값은 6. 자, 여기서는 6 더하기 2, 8이 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결과값은 48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지금 이 마지막 문제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요. 사실 30번 문제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맞고요. 이 정도 난이도면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다른 30번 문제들에 비하면 쉬운 수준에 그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어진 조건, 함수와 직선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 마지막에 근과 계수의 관계식을 이용해 식을 하나 얻어냈고요.
두 개 얻어냈고요. 자, 그리고 또 원위에 있는 점이다 라는 걸 이용해 원주각이 90도여야 되니까 수직 관계를 통해 식을 또 얻어냈어요. 자, 세 번째. 넓이가 5배 차이 난다? 그러면 높이도 5배 차이 난다 라는 걸 통해 또 식을 얻어냈어요. 이 모든 식을 결국 차곡차곡 구해내서 연립을 하면 MKA를 다 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문제에서 나오는 조건들은요, 여러분들 하나 면밀하게 내가 놓치는 거 없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선생님과 함께 지금 30번 문제로 끝을 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풀어오면서 분명히 선생님과 같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분명히 내가 틀린 문제도 있고 맞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자, 내가 비록 맞춘 문제를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풀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꼭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겠고요. 자, 곧 있으면 우리 기말고사도 있고 그리고 겨울방학도 있습니다. 1학년 내용 다시 오지 않아요. 꼭 마지막으로 복습 확실히 하고 2학년으로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선생님과는 다른 더 좋은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